그럼 나하고와 AI를 활용해서 근로자와 그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회계 사무소 또는 인사 담당자가 먼저 기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 메뉴에서요, 나하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대상자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 보면은 작년과 화면이 달라진 거 눈치채셨을까요? 지금 먼저 대시보드라고 나오는데 대시보드에서 AI가 업무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 마감, 임박 수임 기업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진행 현황도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고 하단에는 최근 작업 히스토리라고 해서 내가 최근에 작업한 내역을 아래 히스토리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대상 수임기업 추가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임처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좌측에 반영된 해당 수임처 목록에서 원하는 수임처를 선택을 하고 우측에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을 할 사원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은 기초 설정이라고 있어요. 기초 설정에서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자료 입력 기간을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설정에서 입력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험료 항목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업로드를 하시려면은 추가 설정, 사용, 미사용 여부를 변경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나하고 모바일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대시보드에서 보면요. 상단에 이제 원 AI가 업무를 분석해서 메시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안내문을 전송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전송해보라고 여기 분석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에 따른 사원이 아래쪽에 대상자라고 해서 안내문 전송하기에 바로 가기로 안내문을 전송하러 가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안내문 전송 버튼을 눌러서 안내문 전송하는 메뉴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내문 지금 전송할 수 있는 안내문 탭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전송할 사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이나 하단에 있는 AI 안내문 생성하기를 누르면요. AI가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와 사원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별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문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생성된 이제 카드 항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확인한 안내문을 우리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로자한테 가야 되는데 해당 사원 체크해서 우측에 있는 안내문 전송 버튼을 눌러서 근로자 나하고 모바일로 알림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송할 때 기본 안내 문구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내 문구를 만약에 편집을 원하신다면은 여기 인사말 편집 버튼을 눌러서 안내 문구를 직접 편집해서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알림을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 나하고 모바일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모바일 화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이게 모바일 화면에 보면요. 이렇게 휴대폰 알림이 와 있어요. 알림 내용이 보면은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을 확인해 달라고 알림이 와 있는데요. 해당 알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기본 설정했다던 그 안내 문구와 함께 이제 안내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아래 맞춤형 안내사항 확인하기를 눌러서 안내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생성했던 안내문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근로자가 안내문을 확인하고 아래 연말정산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나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 앞서 우리 인사 담당자가 기초 설정에서 설정했던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이 보이는데요. 이 설정된 기간 중에만 나하고에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 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부양가족 단계인데요. 부양가족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부양가족 수정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직접 등록으로 내가 직접 정보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 수집으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수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수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 선택해서 다음 누르고 본인 간편 인증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간편하게 등본을 불러와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직원이 등본 발급해서 담당자한테 제출했으면은 담당자가 그 등본을 보고 부양가족을 등록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편 인증 한 번으로 등본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이 완료가 되면은요, 상단에 주민등록 등본 카드를 누르면은 수집된 등본 바로 이렇게 모바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수집된 등본을 우리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등록도 바로 같이 가능한데요. 여기 부양가족 등록과 증빙서류 등록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미 등록된 부양가족 외에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을 하고 아래 부양가족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김세나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증빙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방금 수집했던 등본까지 자동으로 증빙 서류로 첨부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부양가족 확인했으면은 다음 단계는 국세청 자료 단계인데요. 지금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이라서 저희가 시연은 어렵지만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간편 인증으로 간소화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PDF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내가 다운받은 그 간소화 PDF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간소화 자료까지 업로드를 했다면은 다음 단계는 공제 자료 입력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간소화 자료를 반영했으면은 간소화 자료 금액이 자동으로 일단은 반영이 되고요. 그 외에 추가 자료는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입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보험료 항목부터 한번 입력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 입력 버튼 눌러서 기타 자료 추가 그리고 보험료 구분에서 일반 보장성인지 장애인 보장성인지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양가족의 보험료 금액인지 선택을 하고 금액은 제가 그냥 임의로 10만 원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그럼 보험료 말고 다른 항목들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의료비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똑같습니다. 자료 입력 눌러서 기타 자료 추가. 대신에 이제 항목은 조금 바뀌었죠. 어느 부양가족의 의료비인지 선택을 하고 의료비 종류도 이렇게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저희는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의료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호랑 사업자 번호가 필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보면은 빨간색 별표로 필수로 입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의료증빙 코드 선택한 다음에 건수는 제가 한 3건 정도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 80만 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80만 원 입력했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인당 50만 원 한도라서 입력 금액을 50만 원으로 변경한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80만 원 입력했는데 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경 콘택트 구입비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나하고는 근로자가 이제 작성하는 화면인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입력을 해도 여기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저장 버튼 눌러서 의료비 50만 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콘택트 렌즈 구입비나 아니면 다른 의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류 제출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상단에 증빙 버튼 눌러서 증빙자료 추가 기능을 통해서 내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해 놓은 문서를 첨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한번 더 입력을 해보면은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 없으니까 제가 신용카드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자료 입력 눌러서 기타 자료 추가. 그리고 항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이 부양가족 선택하고 신용카드 금액도 제가 한 임의로 1,000만 원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어서 근로자들이 쉽게 자료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말고 우리 주택 구입할 때 발생한 대출 관련해서도 우리 이자 공제나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자금에서 자료 입력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저희는 장기주택 저당 이자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해당 버튼 클릭하니까 공제 요건 확인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가 되는지 익숙한데 근로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조건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해서 체크 1번부터 항목들을 근로자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가 체크를 다 했는데 아래쪽에 보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나는 요건이 다 충족하진 않아서 아니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결과 저장하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공제 불가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다시 입력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 항목을 입력할 수 없도록 되는 건데요. 이게 근로자가 이제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제 반영된 자료들을 검토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제 자료까지 입력을 다 완료했다 하시면은 아래 작성 완료하기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작성 완료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 세액 결과로 예상 금액이 확인이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을 이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수임처의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을 해서요. 아까 확인 못했던 우리 체크리스트 수신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사원별로 우측에 나오는데 아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우리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부로 선택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최지연 사원은 지금 하나만 체크를 했는데 나머지 항목에 미작성한 항목들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요. 우측 편에 보면은 미작성된 항목 제외를 활성화하시면은 이렇게 이 사원이 작성한 체크 항목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등본 수집했었잖아요. 우리 등본 수집하고 의료비 첨부하는 거 확인했는데 그거는 여기 증빙관리에 가시면은 사원별로 이렇게 썸네일 방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너무 작잖아요. 여기 아래 확대 버튼을 누르면요. 큰 화면으로 등본하고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나는 썸네일 방식이 싫어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리스트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리스트 방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리스트도 동일하게 파일명 누르면은 이렇게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가 나하고 앱에서 입력한 연말정산 자료를요 아까 제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메뉴를 실행해서 반영된 자료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최지연 사원에서 우리 아까 부양가족에서 김세나 추가가 됐죠. 김세나 추가된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보험료 아까 10만 원 정도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 일반 보장성 10만 원,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입력한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의료비 입력했었죠. 의료비에도 가서 보시면 안경점으로 50만 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콘택트 렌즈 선택했었는데 우측에 보면은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도 여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카드도 1,000만 원 정도 입력을 했었는데요. 여기 신용카드에 최지연 사원으로 1,000만 원 입력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입력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나하고 모바일에서 입력한 자료 그대로 반영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모바일에서만 작성 완료를 해서 마감이 되면은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담당자들은 이제 간소화 PDF 파일 받아서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이 반영된 자료들 토대로 검토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된 자료를 이 사원이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 사원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도록 이제 완료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AI가 마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AI 오류 검증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오류 검증을 진행해서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 검토가 이 사원뿐만 아니라 다 자료 검토가 끝났으면은 마감 버튼을 클릭해서 마감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연말 탭에서 있어요.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조서 제출하신 게 아니면요, 반드시 중도 퇴사자랑 계속 근로자를 함께 지급조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연말 탭에서만 마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감을 눌렀더니 지금 또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자료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을 위해 마감은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감을 한 위치가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이죠. 여기서는 마감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다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계산된 2번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서 마감을 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으로 이동해서 상단에 마감 버튼 눌러서 마감을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느낌표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죠. 메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중에는 완료 및 마감을 할 수 없으니 자료 입력 기간을 조정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 혹시 낯익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전에 기초 설정에서 자료 입력 기간 설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임처의 연말정산 메뉴로 가서요. 상단에 기초 설정에 이 자료 입력 기간 있죠. 우리가 설정했던 이 입력 기간 안에는 완료나 마감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니까요. 이 기간을 일단 저희는 임의로 어제 날짜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조회한 다음에 마감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마감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마감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리포트를 우리 근로자한테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수임처 AI 연말정산 관리 메뉴에서요. 이번에는 상단에 결과 리포트 탭을 실행을 해서 결과 리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원 선택하고 우측이나 하단에 AI 결과 리포트 생성하기를 눌러서 당해연도 연말정산 결과와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근로자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화면은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의 수임처 AI 연말정산 화면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위하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처에서도 T-엣지를 연결해서 세무회계사무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T-엣지 연결된 화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T-엣지 화면 연결해서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엣지 메인 화면에서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실행하면은
아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했던 대시보드랑 동일하게 확인이 되죠. 여기서 안내문 전송부터 이제 체크리스트 수신함 내용들 보시면은 아까 근로자가 선택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체크리스트 항목, 그리고 증빙관리에서 근로자가 이제 수집했던 등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 리포트도 아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생성을 했던 걸 수임기업 관리자가 TH에서 동일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임기업 관리자도 이 결과 리포트를 토대로 근로자들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사원 체크하고 우측이나 하단에 있는 결과 리포트 전송 버튼으로 해당 직원에게 나하고 앱으로 결과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 리포트를 받은 이 근로자 모바일 화면에서는 어떻게 결과 리포트가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모바일 화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모바일 화면 보면은 알림이 와 있는데 아까랑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연말정산 결과 리포트를 확인해 달라고 알림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앱 그 알림을 실행을 해서 나하고 어플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AI 연말정산 리포트가 도착했다고 나오고요. 하단에 있는 AI 리포트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신된 결과 리포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올해 내가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서 요약된 내용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부양가족 공제로는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근로자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소득이나 세액공제 항목을 어떤 항목을 공제를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용 금액은 있는데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분석을 했다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신용카드 그냥 1,000만 원 정도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 1,000만 원이 우리 총급의 25%를 넘지 않아서 지출액은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의료비도 우리 의료비는 총급의 3% 초과해야지 공제가 가능한데 입력한 지출액 50만 원이 총급의 3%를 초과하지 않아서 공제가 안 됐다고 지금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고 근로자들이 이거는 왜 공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거 공제 받았는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그런 문의사항들을 이 결과 리포트로 바로 근로자가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담당자한테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는 26년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미리 확인해보세요 기능도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은 내년도 연말정산 절세 팁을 참고해서 근로자가 본인의 내년의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결과 조회를 한번 해보면요. 연말정산 결과를 바로 확인해서 이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소득공제 신고서 또 함께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전송된 영수증과 소득공제 신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다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나하고 모바일에서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 기능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을 저희가 오늘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미리 준비한 화면을 통해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사전 작업 전에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기억하실까요? 우리 그때 근로자가 부양가족이나 월세, 기부금 같은 자료들을 직접 입력을 해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막상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번거로웠죠. 그래서 이 중복 입력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해보기 자료를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미리 해보기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미리 해보기에서 입력했던 자료들을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화면을 보면은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월세 이렇게 항목별로 미리 입력된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미리 해보기에서 내가 등록해둔 부양가족 목록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부양가족만 선택을 해서 연말정산 반영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데이트 기능은 주택공제 관련으로 기준 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아마 체감하고 계신 담당자님들 계실 텐데요. 작년 연말정산 진행하고 주택 관련 공제에서 추징된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근로자가 전달해준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택 규모나 기준 시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주택의 기준 시가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AI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먼저 월세 체크리스트 화면에서요. 해당 여부 확인하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래 해당되지 않아요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근로자들은 보통 그럼 월세 공제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AI가 다음 단계로 주택 유형과 주소를 검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반영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직접 확인해서 월세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월세뿐만 아니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에서도요. 동일하게 기준 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주택자금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화면에서요. 중간에 기준시가 확인하기 버튼을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은 취득 연도와 주택 정보,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를 조회해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감 검증 기능인데요. 우리 실무에서 연말정산 하시다 보면은 자료 받아서 마감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하는 경우 꽤 많을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다시 근로자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받아서 다시 마감하고 이런 재마감하는 과정이나 불필요한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마친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요. 제출하기 전에 AI가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 검증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했는데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연말정산이에요 라는 이런 안내와 함께 아래쪽에 예상세액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입력된 내용 중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 후에 다시 한번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감 단계에서 발견되던 오류들을요, 근로자가 제출하기 전에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다 보니 담당자는 마감 오류로 인한 작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근로자는 한 번에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업데이트 기능들은요, 이번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이게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한 기능들이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업무 흐름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나하고와 원 AI를 활용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꽤 많이 간편해진다고 느껴지실 텐데